생성형 AI 제7강 생성형 AI 챗 GPT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챗 GPT의 개념과 기능, 두 번째 합리적인 대화 방법, 세 번째 다양한 가능성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챗 GPT의 개념과 기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델의 이 맞춤화 과정을 쭉 거치면서 지금 챗 GPT가 GPT-4까지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챗 GPT는 사실상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대화형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이에요. 어떤 추론 모델도 아니고 그냥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변을 마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는 것처럼 찾아내서 그것을 NLP라고 하는 그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우리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챗GPT는 사실상 이제 언어 모델이다. 챗GPT는 GPT-4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원래는 챗GPT가 나온 게 GPT-3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채팅 기능,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게 챗GPT였어요. 그걸 이제 GPT 3.5라고 했었는데 GPT-4가 나오고 또 현재는 뭐 GPT-4.5가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챗GPT는 GPT-4.5를 기반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그 텍스트의 맥락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자연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모델이고 답변도 역시 확률로 가장 확률이 높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야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찾아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공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이제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고 어떤 게 목적어고 어떤 게 뭐 보조 동사고 이런 것들을 다 음소별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그거를 배치를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자연어 처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챗GPT의 주요 기능은 무엇보다도 이게 대화 능력이죠. 대화 능력. 그래서 질문을 이해하는 거, 사용자의 질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거,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에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들은 있었는데 좀 엉뚱한 소리를 하죠. 엉뚱한 소리.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챗GPT는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복잡한 질문도 분석해서 핵심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 좀 애매한 경우에도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또 답변 생성을 할 때 이해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답변을 생성을 해요. 정확성과 논리성을 갖춘 답변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챗GPT를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을 했고 이 정도야 또 우리가 챗GPT가 이 9만 년의 방랑과 1만 년의 외로움 끝에 만난 대화가 가능한 어떤 새로운 존재라고 했잖아요. 인간하고 대화가 가능한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GPT가 답변해주는 그런 답변들은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고 논리적인 그런 답변들을 많이 제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화 유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연속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완전히 장기 기억을 다 갖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GPT를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전 것은 자동적으로 소멸돼 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내가 하나의 창이 대화를 하던 다이얼로그 창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창을 여러 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뭐 짧은 기간 동안에는 대화를 유지하고 있고 이전 대화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별로 주제가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대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보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긴 문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GPT에 이제 파일을 제공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PDF 파일 같은 경우를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 약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도 이 친구가 핵심을 추출을 해준다든가 이게 다 가능해요. 또 맞춤형 요약, 제가 이제 요구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길이와 형식을 제공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공된 문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문 안에서 논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요약 기능이 있다라는 거. 다국어 지원은 어차피 다국어, 영어, 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언어도 언어고요. 그다음 컴퓨터 언어도 언어죠. 그래서 다국어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언어들을 다 지원하고 있다. 아마 사람 능력의 480억 배, 480억 배 정도 된대요. 보통 사람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의 약 480억 배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의 인류가 약 70억에서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인류가 그보다 인류의 총합을 더한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언어 구사 능력을 갖고 있다. 언어 구사 능력에 있어서도 이미 AI는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좀 뛰어넘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챗GPT의 주요 기능 중에서 텍스트 생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나 시, 또 스크립트 등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스타일 모방, 특정 작가나 시대의 글쓰기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도 얘가 가능하고요. 역사적 인물의 말투를 글로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뒷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몇 줄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면서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또 이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주소록 프로그램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소록 프로그램에는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하죠.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이름으로 구성되고 간단한 걸 만들고 싶다 하니까 또 이제 생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해가면서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나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동료로서 내가 인정을 하고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하고 이 프롬프트를 끌고 나갔을 때 챗GPT가 훨씬 더 우리한테 좋은 답변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아이디어가 산만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아이디어를 정제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제한된 아이디어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여러 개가 이게 나왔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합친다든가, 또 그래서 실용 가능성 또는 효과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선별해주는 이런 역할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에서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가 워낙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챗GPT의 다양한 입력 지원, 지금은 보면은 텍스트 입력, 내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음성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대화로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업로드를 해서 이미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파일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파일도 올려주고, 그래서 그 파일을 이용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입력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게 멀티모달이 되겠지만, 아직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입력을 지원하는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챗GPT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겠지만 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챗GPT에서는 뭐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이제 팁이 뭐가 있냐면 또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론 능력이 뭐예요? 그러면은 추론 능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겠죠. 또 지각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더 질문을 구체화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제에서 다루게 될 이 GPT와 가장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에 속하게 되겠죠. 또 AI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하면은 장점은 뭐 효율성, 또 정확성 향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단점은 윤리적 문제, 일자리 대체 우려 등 이런 문제가 있다.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AI도 자기 단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인류를 과연 위협할 만큼 그렇게 위협할 만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같이 토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토피아적인 그런 그 가능성을 더 보는 사람들과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입장에서는 유토피아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것들이 두렵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으면 그것은 더욱더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덤벼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이제 데이터 분석, 또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챗GPT를 사용하면서도 이런 그 데이터 분석까지도 이게 다 처리해 주는 정도의 AI를 또 우리가 파인 튜닝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GPT-S4부터 GPT-S라는 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AI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